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그중에서도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함정 문제들 있잖아요. 오늘 이걸 완벽하게 격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만 확실히 잡아도 합격에 아주 가까워질 겁니다. 법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함정을 피하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술을 알려드리죠. 맞습니다. 어설프게 외우면 그냥 반드시 틀리도록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들이 너무 많죠. 오늘은 각 설비 기준의 핵심 숫자들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그 배경과 원리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숫자는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헷갈렸던 개념들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채광 및 조명 설비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가장 고전적인 함정이 채광 면적을 최대로 한다는 보기. 이거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정반대죠. 네. 정답은 최소로 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위험물은 빛, 특히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되거나 반응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빛은 최대한 차단하는 게 기본입니다. 어둡게 유지해야 안전하다는 거죠. 조명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그럼요. 내부에 인화성 증기가 가득 차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전구에서 스파크라도 튀면 그대로 대형 폭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명은 반드시 방폭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선도 당연히 일반 전선을 쓰면 안 되겠군요. 화재가 났을 때 전선이 녹아내리면서 전기가 끊겨버리면 안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선은 불에 타더라도 일정 시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화 전선 또는 열에 강한 내열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기 설비. 이건 숫자 문제의 단골 손님이죠. 위험한 증기는 위로 배출해야 하니까 환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지상 2m 이상입니다. 2m. 그럼 바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구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2. 환기구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4. 급기구에는 인화 방지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자, 어떠신가요? 이건 정답은 바로 4번이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외부 불씨가 안으로 빨려 들어오지 않도록 구리망 같은 인화 방지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m 이상 높이랑 인화 방지망은 그냥 세트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암기 문제인 환기 설비의 급기구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 기준이 복잡해서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은 계단식으로 외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기준점은 바닥 면적 60제곱미터 미만, 이때 급기구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씩 커질 때마다 급기구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씩 커지는 규칙, 이걸 적용하면 돼요. 그렇군요. 같이 한번 해보죠. 60제곱미터 미만은 150제곱센티미터. 그럼 60제곱미터 이상에서 90제곱미터 미만은 150을 더해서 300제곱센티미터 이상.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 90제곱미터 이상 120제곱미터 미만은 또 150을 더해서 450제곱센티미터 이상. 바로 이 구간이 기출문제로 가장 자주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제곱미터 이상 150제곱미터 미만은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죠. 바닥 30, 급기구 150, 이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제, 정전기 방지 대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전기가 위험물에는 정말 치명적인 점화원이 될 수 있죠. 정전기 제거 방법 3가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네, 명확하게 정리해드리죠. 첫째는 가장 기본인 접지, 정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둘째는 공기 이온화, 제전기를 이용해서 공기 자체를 전도성으로 만들어서 정전기를 중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숫자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바로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전도체 역할을 해서 정전기를 자연스럽게 없애주는 원리군요. 그럼 여기서 문제. 정전기 제거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접지를 실시한다.
2. 공기 중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한다. 3.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4. 공기를 이온화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불활산가스 주입은 폭발을 방지하는 방법이지 정전기 제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70%라는 숫자를 60%나 80%로 교묘하게 바꿔서 오답을 만드니까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벼락을 막는 필해 설비는 어떤 경우에 설치해야 합니까? 모든 곳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위험성이 큰 경우에만 의무화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입니다. 여기서 지정 수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이건 일종의 위험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위험도 단위? 네. 물질마다 위험성이 다르니까 정부가 이 정도 양부터는 위험하다고 정해놓은 기준량이죠. 그 기준량의 10배 이상을 다룰 때부터는 필해 설비가 필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실내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계산인데요. 탱크가 1개일 때랑 2개 이상일 때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함정이죠. 맞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탱크가 1기일 때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그 탱크 용량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0리터짜리 탱크라면 방유제는 5,000리터 이상이면 되는 거죠. 문제는 탱크가 2기 이상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량이 각각 10,000리터, 6,000리터, 4,000리터인 탱크 A, B, C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럴 땐 공식을 써야 합니다. 먼저 여러 탱크 중에 용량이 가장 큰 탱크를 찾습니다. 예시에서는 10,000리터인 A 탱크죠. 이 최대 용량 탱크 용량의 50%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5,000리터죠. 그리고 나머지 탱크들 B와 C의 용량 합계, 즉 10,000리터의 10%를 구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1,000리터가 나오죠. 아, 그러니까 최대 탱크 용량 곱하기 0.5 더하기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 곱하기 0.1 이군요. 예시에서는 5,000리터 더하기 1,000리터니까 총 6,000리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공식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통째로 외우셔야 합니다. 이제 5개 탱크 저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탱크 주변에 비워두어야 하는 땅, 공지의 너비가 중요합니다. 가장 큰 함정은 이 너비의 기준이 탱크 크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탱크의 지름이 아니라 그 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 배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조건이 지정 수량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를 저장하는 5개 탱크인데요. 이때 보유 공지는 9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건 필기는 물론 실기에서도 직접 써야 하니까 1,000에서 2,000배는 9m 이렇게 세트로 외워두세요. 5개 탱크의 방유제는 실내보다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더군요. 당연하죠.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비바람도 맞고 화재 시 소방 활동도 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량 기준부터가 다릅니다. 5개 탱크가 1기일 경우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110%요? 오히려 더 크게? 네, 넘쳐도 다 받을 수 있게 탱크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유출된 기름에 빗물이나 소화약재가 섞일 것까지 고려한 기준입니다. 그럼 탱크가 2기 이상이면 실내처럼 복잡하게 계산하나요? 아니요, 5개는 더 간단하고 더 보수적입니다. 탱크가 여러 개 있어도 그중 용량이 제일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면 됩니다. 나머지 탱크는 고려하지 않아요. 5개 방유제 하면 무조건 110%,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외워야 할 자잘한 숫자들도 많죠. 네, 방유제 내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탱크 수는 10기 이하,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두께는 0.2m 이상, 지하 매설 깊이는 1m 이상. 이런 숫자들도 보기로 자주 등장하니까 눈에 익혀두면 고득점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간이 탱크 저장소입니다.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춰야 하는 시설이죠. 여기서도 숫자 문제가 쏟아집니다. 핵심 숫자만 빠르게 짚어보죠. 용량은 600리터 이하, 탱크 강판 두께는 3.2mm 이상, 통기관 지름은 25mm 이상, 그리고 안전을 위해 무게중심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상 1.5m를 초과해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수압 시험은 70kPa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합니다. 600, 3.2, 25, 1.5, 70, 이 숫자들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간이 탱크 저장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용량은 1,000리터 이하여야 한다. 2. 강판 두께는 2.3mm 이상이어야 한다. 3.
통기과나 지름은 25mm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압시험은 10kPa 압력으로 70분간 실시한다. 정답은 3번이죠. 다른 숫자들을 교묘하게 다 바꿔놨네요. 특히 통기관 끝은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서 45도 이상 구부려야 한다는 디테일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주유소, 즉 주유 취급소의 기준입니다. 네, 주유소 부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도로에 넓게 접한 주유소의 모습을 떠올리면 너비가 길이보다 길다는 걸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 중 엔진 정지 같은 표지판 설치도 의무사항이라는 점 다들 아시죠? 위험물을 소량으로 파는 판매 취급소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역시 지정 수량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제1종은 지정 수량 20배 이하, 제2종은 그 2배인 지정 수량 40배 이하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20, 40 간단하죠. 위험물을 배합하는 배합실 기준도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닥 면적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출입구 문통 높이는 0.1m 이상, 그리고 가연성 증기는 반드시 지붕 위로 방출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 따른 소화 설비 기준은 짝짓기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류 위험물인 유황, 저장 옥내 탱크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 둘째, 지하 탱크 저장소에는 능력 단위 3 이상 소화기 2개 이상. 셋째, 전기 설비가 있는 곳은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 이상. 이 세 가지 조합은 그대로 외우셔야 합니다. 화재를 알려주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도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네,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설치해야 합니다. 첫째, 면적 기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둘째, 수량 기준. 옥내에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할 때. 면적은 500, 수량은 100배. 이 두 숫자가 핵심입니다. 추가로 하나의 경계구역은 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라는 기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제 각 위험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죠. 네, 1류부터 6류까지 갑니다. 제1류는 산화성 고체, 남을 태우는 조연성이죠. 제2류는 가연성 고체, 자기 자신이 타는 물질입니다. 제3류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물기 엄금, 이게 핵심이죠. 제4류는 휘발유 같은 인화성 액체, 제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 산소 없이도 혼자 폭발적으로 타는 가장 위험한 녀석입니다. 제6류는 산화성 액체, 인류와 성질은 같지만 액체라는 점이 다르고요. 특히 1류, 가연성과 3류, 금수성의 성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험물을 운반할 때 같이 실으면 안 되는 것들, 혼재 기준입니다. 이거 글자로 외우면 엄청 헷갈리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혼재 가능한 조합만 외우면 됩니다. 먼저 성질이 비슷한 산화성 물질, 1류와 6류는 가능합니다. 2류는 4류, 5류와 가능하고요. 3류는 4류와 가능합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4류가 2류, 3류, 5류 모두와 혼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4류가 가장 사교성이 좋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사이좋게 3, 5, 5, 5 모여 인류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신만의 암기법을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화학 소방 자동차의 능력 기준. 이것도 숫자 싸움이죠. 포수용액은 분당 2000리터 이상. 이게 유일하게 분당 기준입니다. 분말은 초당 35kg 이상, 할로겐과 이산화탄소는 둘 다 초당 40kg 이상. 마지막으로 제독차는 가성소다와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은 낚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다고요. 바로 고가사다리차입니다. 보기 4개 중에 고가사다리차를 슬쩍 끼워 넣고 화학소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러고 믿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일반 소방차이지 화학소방차가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살펴본 내용, 마지막으로 핵심 숫자 4가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정전기 방지 습도 70% 이상, 환기구 높이 2m 이상, 필해 설비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 그리고 5개 탱크 방유제는 110% 이상. 이 4가지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되뇌어야 합니다. 법규는 이해가 아니라 반복이라는 말. 하지만 오늘 저희 설명을 통해 왜 그런 숫자들이 나왔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이해가 여러분의 반복학습의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시험장에서 이 숫자들을 마주했을 때 망설임 없이 정답을 고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에 오늘 내용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심화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 여러 장소의 기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법규에서 이 제조소와 취급소를 나누는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합격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여러분의 지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